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엔 비가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요.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벤처 창업 제2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그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나시죠? 벤처란 무엇인가? 그리고 창업이란 무엇인가? 벤처 창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벤처 창업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유니콘, 뭐 데카콘, 헥사콘, 엑시콘, 그다음에 좀비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모든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행했던 제4차 산업혁명의 테마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클라우드라는 거,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았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 시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고 있는 비대면 IT 기반의 회사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줌 비디오라고 하는 지금 화상회의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 아니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요즘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감기와 같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해서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어떤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질문을 제가 좀 던져봤었는데요. 실제로 매스컴이나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의 회사들이 성장하고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한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와 구글,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페이스북과 로블록스, 뭐 한국에는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성장할 예정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가트너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매년 가을에 내년에 있을 어떤 그 전략적인 IT 트렌드가 무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올해 2021년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행동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가 아니라 그보다 더 확장된 IUB, 그래서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었고요.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립하고 활용하는 뭐 그런 이런 것을 설명드렸고, 사례로 이런 열감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핸드폰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 칫솔이라는 걸 통해서 보험자들의 치아 건강을 더 증진하고, 그럼으로써 보험료를 싸게 해주고 해서 서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싸게 내고, 보험사는 사람들이 보험 치아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에 대한 그 손해비용, 그러니까 치과 치료비 이런 것들을 덜 물어주게 돼서 이익이 되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기반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메타라는 거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라는 것의 합성어로서 사실은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로는 헤드셋 같은 가상 현실 장치를 머리에 쓰고 눈에 가리면 실제로 가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장 손쉽게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이면서 비용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장 큰 어떤 성장 을 보이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그리고 창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개 차원 그리고 앞으로 어, 창업이 아니라 이제 구직을 통해서 취업을 하실 때 아, 어, 일반적인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런 메타버스와 같은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선택해 보시는 게 나중에 향후 캐리어나 아니면 뭐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메타버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관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의 아바타에 캐릭터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홈페이지나 모바일 커머스와 같은 어떤 상점처럼,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 어, 서 제공하고 있는 어,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형태보다도 더 한 발 나아가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상점을 만들고, 사람들이 가상현실 3차원 세계 안에서 그 상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면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상점 같은 것들이 창업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억 모두 하시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벤처 창업의 가장 핵심 요인인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라고 하는 앙트레프레니어라는 용어는 18세기 프랑스의 깡비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됐고요. 경제학자인 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정의, 기업가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위에 따른 정의로 보면 소유 경영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고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 경영자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기업가다라고 해서 어떤 지위, 소유 경영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저희가 분류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창업자, 창업 단계의 기업가를 창업자라고 하는데, 창업자를 기업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기능에 따른 정의이고, 이 기능이라는 것은 기업가가 해야 하는 기술 혁신과 위험 감수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그 어느 누구도 지위에 관계없이
기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꼭 사장이나 대표가 아니더라도 부서장이나 아니면 일반 직원들도 기술 혁신을 수행하고 어떤 기업의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기업가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는 그 어느 누구도 기업가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사람만이 기업가가 돼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조직으로서의 기업가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기관도 기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조직을 저희는 기업가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정의가 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의 정의라는 것이 다양하고 많죠. 근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가의 정의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회적 기업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고 그러한 것들은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최대한 그 어떤 노력을 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업 스스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최대한의 이윤을 내고자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가 또는 사적 기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와 약간 다르게 사회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벤처 창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인 기업가를 알아보았고요. 기업가가 가져야 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나 혹은 행동 특성을 말하고 전에 존재하지 않은 노력을 통해서 혁신 기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을 발전하고 평가하며 활용하는 활동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상업화하는 능력,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획득하는 이런 활동을 저희는 기업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업가는 사업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이를 상업화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을 저희는 기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회 포착 능력이나 상업 능력이 어떤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가적 과정 창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들의 창업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기회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어, 이거 창업해 볼 만한데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 이거 좀 괜찮은데 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기회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볼까? 라고 할 때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수 단계를 걸치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운 이후에 어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팀원 아니면 뭐 직원 뭐 이런 관리자, 뭐 이러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원을 조달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조달 자원 단계가 끝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어떤 허가를 받고
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창업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해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것들이 생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기업에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를 저희가 주식 상장이라든가 M&A의 통해서 저희가 가치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그러한 부분에 어떤 회수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 인식부터 회수 단계에 이르는 이러한 단계들을 저희가 창업에 대한 과정,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창업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좀 변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차원에서 중간에 보시는 개인 차원의 변수들은 어떤 기업가의 동기,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 부분, 그리고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가의 특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개인 차원의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차원의 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창업에 대한 그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생산 요소들, 그리고 고객, 이런 것들이 그룹 차원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경제 여건,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사회 경제적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어, 코로나 상황이 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많은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 여행 관련한 앱을 만들어서 이걸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그러니까 학습 체계를 만들어 기계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그 사람마다의 가장 그 최적의 어떤 여행 경로, 루트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맛집을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모바일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와서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예비 창업자들이 이러한 어떤 사회 경제적 변수에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어, 좋은 아이디어로 실제로 지금 성공할 만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뭐 이래서 접목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기술 성숙도가 조금 더 기다려야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데 좀 오래 걸리는 그러한 부분의 일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개인 차원, 그룹 차원,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사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립된 기업 내에서 종업원들이 현재 자원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벤처 기업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기존 어떤 기업의 변형을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내 기업가 정신은 많은 기업들 내부에서 장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만드는 어떤 창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T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내 벤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내에서 뭔가 어떻게 이제 그 KT의 자원을 가지고 사내에서 벤처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높아지면 KT 자체가 이것을 사내 벤처로 인정을 하고 분사를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과정을 어떤 사내 창업, 사내 기업 사내 벤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의 가장 핵심이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Corporate Entrepreneurship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꼭 지금 난 취업을 할 건데 내가 어떻게 벤처 창업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그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요런 것들을 준비하고 요렇게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창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길 거고요.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 아니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정신들을 저희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예와 같이 이제 구글인데요. 구글의 서비스는 검색 서비스도 있지만 뉴스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글 뉴스라는 것은 그 크리시나 바라트라고 하는 어떤 구글의 직원이 서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출발이 되었던 좋은 서비스이고요. 실제로는 구글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시나 바라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2001년 9.11 테러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뉴스 중독자가 될 정도로 많은 뉴스들을 자기가 막 검색해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찾기가.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그 선택을 하면 이런 각종 뉴스 사이트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내한테 맞는 어떤 뉴스들만 모아서 서비스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떨까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디어가 아, 현재 대박을 치는 뉴스 구글의 모태가 됐던 거고요. 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에서는 구글 아이디어라고 하는 종업원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마음껏 아이디어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평가를 하고 이게 진짜 좋은 점수를 맞으면 그냥 실제로 그게 서비스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업 내부에서 자기가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벤처 창업을 준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기업가 정신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